마이크를 이어받은 능주고등학교 교사 정선호입니다. 먼저 저도 화면 공유를 하고 마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도입, 운영학교 조성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저희 학교 경험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학교 공간 조성을 어떻게,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두 번째,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5년에 고교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 기반의 조성은 얼마나 되셨고, 혹은 본격 적용 앞두고 두려움이나 혹은 걱정은 없으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희 능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2019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읍면 단위의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과거 폐광촌이 있는 굉장히 시골 학교입니다. 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고요. 교사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성적을 받아내서 내가 더 많은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능력 있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경쟁을 통해서 생존하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계속적인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코로나, 4차 산업혁명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도 만나게 됐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칠판보다 모니터가 편한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네, 오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수업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생겼고요.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학교가 없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걱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교육 과정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학생이 주도해야 되는 그리고 변혁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협동, 공감, 갈등 관리,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새로운 고교 체제인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라고 하는 네, 이런 정책에 대한 기사를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 고교학점제를 좀 더 빨리 도입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유하게 그리고 좀 더 근무하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좀 더 숨통이 트여지지 않을까? 경쟁을 통한 생존에서 협업을 통한 공존의 학교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우리가 한번 이 체제를 먼저 받아들여 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면 학교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하는 대수기 토론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학교가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노하우가 익숙해져 있고요.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절차를 통해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문제였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다 같이 진행이 되었지만 과연 누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변화시킬 것이냐? 교육과정을 함부로 연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문제였고요. 여러 교사들끼리 갈등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의 상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있을 때 저희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게 됐었습니다. 글로벌 인재 포럼 2018년 자문회의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는 앞으로 노하우보다는 먼저 하게 되는 노하우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기존의 학교들이 하고 있지 않았던 것 중에 우리가 학점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이른바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고 저희 학교는 고교 학점제 학교 공간 도입을 적극적으로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영국의 총리이자 건축가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이 새로운 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학생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사업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을 시작하게 됐고요. 기존의 교과교실제 같은 경우는 경직된 기준과 방식이 굉장히 강력했다면 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학교가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최신 교육 동향을 고려해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교사들끼리 더 똘똘 뭉쳐서 의견을 내고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분명히 새로운 소프트웨어인 고교학점제를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수업만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일반사회교과 선생님인데, 교사인데요. 이 과목에서 뭔가 새로운 디자인 쪽 요소를 가져온다, 그리고 교육과정 전면적인 것을 재구성한다, 너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저희 관리자,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교사는 수업으로 말하네.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서 다 같이 이야기해보세요. 그러한 힌트를 얻어서 저희 관련된 교과 내용을 가져와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던 드라마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출산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산모들이 사망한다라는 사례가 그 영상에 나오게 되고요.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학교 환경에서 불편한 내용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교실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의견을 줄여가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하나씩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거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가? 과감하게 저는 이제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저 역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이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몇몇의 교원들과 함께 학습자 중심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핵심적인 슬로건을 걸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읍소하는 느낌으로 여러 선배 선생님들과 같이 근무하는 교원분들의 도움을 요청했고요. 이런 저의 진솔함과 진지함이 마음이 닿았는지 여러 선생님들께서 팀을 조직해가지고 선진학교도 방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참 진행을 하고 있을 때 학생회에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같은 과목, 선생님 교과는 일반 사회 과목이어서 그 당시 이제 문과 애들만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문과 의견만 수업하게 되면 저희 이과생들은 굉장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부스로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가지고요.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부스 운영도 실제로 진행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교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혁신 모형 발표 대회도 같이 진행해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관련된 사업들을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해서 진행을 해 가면서 아이들은 학교가 변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 과정 속에서 그리고 실제 경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됐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가장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처럼 한 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무엇이고 이건 결국 우리 학생들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견으로 모든 아이들의 의견은 소중하다. 소수 의견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과감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의견은 굉장히 요목화하기 쉬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학교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교실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이 교실을 아이들은 세 가지의 개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교실 공간인 환경, 두 번째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실, 우리가 흔히 자율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분위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삼분할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이걸 분류하고 난 다음에 학생위원을 통해서 이 학생위원들과 각각의 과업을 분할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관련된 동아리 친구들에게는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설계도로 잘 그릴 수 있게, 그리고 언론 미디어 관련된 동아리 아이들한테는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리고 각자 동아리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었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학생 동아리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은 이 사업의 이 과업을 함께 진행하게 됐고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함께 학교 교육 과정도 자연스럽게 운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 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번 업무는 쉽게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자꾸 뭉쳐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당연히 관리자 선생님들께서는 불안해하셨고요. 어이 저기 자기 자네들 나 모여있네. 한번 가보소. 그래서 항상 그 공간을 가보면 과거와 다르게 학년의 구성 없이 무학년제 형태로 아이들이 많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모여서 본인들이 불편했던 내용들, 그리고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이 같이 모여서 학교가 바뀌었으면 하는 내용들, 그리고 교사들이 원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버스킹 형식으로 모여서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고요. 자연스럽게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 운동장에서 모여서 본인들이 끼와 재능을 뽐내는 버스킹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고 학교가 일종의 축제처럼 진행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학교 분위기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본인들이 배우고 싶었던 과목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활동들,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는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서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같이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학교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이 수렴되면서부터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이걸 경험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 우리가 교과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교사들의 학교 수업에 대한 그리고 학교 업무에 대한 재구조화도 같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의견을 통해서 결국 공간이 교육과정과 만나게 되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학교는 개교한 지 50년이 넘은 굉장히 낙후된 시골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가 결국 학교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이루어졌던 유휴 공간을 그 공간을 우리 학교만의 우리 학교의 의견문으로 우리 교사들만의 힘으로써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교실 형태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학교 형태로 한 명의 의견도 제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는 이 과정을 한 장의 설계도로 같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 공간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와서는 많이 후회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처음 2019년에 도입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 전에 선진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은 기존의 교과교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의견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에 슬로건을 가지고요. 우리 학교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고 아쉬웠던 점이었던 수업 공간을 늘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베이스가 작은 게 가장 단점 중에 하나고 취약점인데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됐냐? 결국 저희는 획일화가 문제였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 획일화를 깨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업 교실을 만들자. 그럼 어떻게 수업 교실을 만들 것이냐? 관련된 의견을 반영해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교실 형태를 구현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과정도 전면 개방을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합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과별로 원하는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수업 방식별로 크게 5가지 형태로 구획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됐고요. 결국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같이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바라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크게 다르지 않는 이 5개의 범주 안에서 의견이 수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5개의 교실 공간을 만드는 것에 포인트를 잡았고요. 먼저 첫 번째는 온 오프라인 혼합 수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를 만나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이 줌이라든지 그런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2019년에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생소한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저희 광역 단위에서 학교로 옵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친구는 2시간 반 정도 거리에서 저희 학교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혹시라도 몸이 아파서 학교 수업을 못 들을 때 이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여러 친구들과 여러 학교 친구들과 중학교를 같이 졸업했던 애들하고 어떤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진행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교실도 한번 구획을 해봤고요. 아이들의 선택 과목이 생각보다 성적을 받기 위한 선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상관없는 과목이 많으니 수강을 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이 굉장히 자주 바뀌는 그런 아이들도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좋을까? 그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안내해주고 그 과목을 듣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네. 그럼 교실 공간에 상담할 수 있는 공간도 구획해 놓자라고 하는 그런 수업 교실도 구획하게 됐고요.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거꾸로 수업.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활동형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교과에서 지식형 전달 수업을 하게 됐을 때 그 수업이 끝나고 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온라인으로 영상을 제공을 해주고 그 영상은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학교 현장에 와서 조금 더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로 영상을 만들어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네, 수업 시간 혹은 그 외의 자율학습 시간에 송출할 수 있게 해놓고요. 그 송출한 내용을 기반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듣게 되는 플립드 러닝 형태로도 많이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중심 수업을 저희는 굉장히 핵심 부분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공부한 적은 없었는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때 경제교과가 생각하고 있는 수업과 정치화법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수업 생각, 그 다음에 물리학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주제를 따라서 각자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활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수업 현실 공간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게 가능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가변형 벽지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전달을 했는데요. 결론은 저희는 공간과 교육 과정을 연계하는 데 핵심을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 자체는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호텔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학교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학습 공간이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어떤 수업이든 그리고 어떤 크기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 아이들의 선택 과목이 중간에 과목 이탈이나 혹은 변경이 최소화되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의 일상화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다. 그리고 교육 과정이 그 당시 수요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공연 공간의 활용성, 홈베이스나 이런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희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었던 이동 동선의 효율성도 갖추는 것이 결국 이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취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보니까 결국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말하고 있는 공간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무엇인지를 저희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크게 네, 두 개의 층의 공간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저희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기숙사가 유휴 공간이 됐는데요. 그 공간을 네, 전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운 교실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저희는 우선 학습 공간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간의 사이즈가 다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수업이 기존에는 과학탐구교실, 사회탐구교실이라고 명명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네, 수업 방식별로 진행하고자 그 교실명을 이렇게 유연하게 좀 지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3층에 저희 홈베이스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홈베이스에 대한 개념이 조금 생소했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된 부분을 업무 담당자였던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공유를 했었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진행하는데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홈베이스는 정말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네, 잠시 수업을 듣고 지나가거나 그다음에 블록 수업을 할 때 약간 사용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홈베이스고요. 이 홈베이스를 지나서 오시면 왼쪽에 주민센터라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아이들 활동하고 있을 때 관찰할 수 있는 교사 공간 쭉 들어오시면 네, 멀티미디어 러닝룸, 그 다음에 블렌디드 클래스룸, 학습 스튜디오, 그리고 책숲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때 보니까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닌데 사진 하나 찍을 곳이 없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좀 기록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의 포토존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이 주민이라고 하는 공간 옆에 주민센터라고 해가지고 교사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론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공간을 구획하게 됐던 이유는 학생들이 의견을 낼 때 교무실에 가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 있어서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는 내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가 쉬고 있는 공간을 좀 개방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네, 벽제를 저렇게 투명형 유리를 넣어서 언제든지 서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여서 또 교사들도 교재 연구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교과별 최소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최성보를 할 때 요새 사용되는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민센터입니다. 저희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은 가운데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평소에 쉬는 시간이나 어떤 활동이 있을 때는 이 공간에서 다양한 영상을 송출하고요. 그 외에 이제 플립드 러닝 수업을 할 때는 이 공간에서 수업을 못 듣고 온 친구들은 듣고 들어옵니다. 플립드 러닝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영상을 들은 친구와 듣지 않는 친구들이 듣고 온 경우나 듣고 오지 않은 경우도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듣고 올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듣고 오지 못한 친구들은 이 공간에 모여서 영상을 듣고 오는 것으로 하고 먼저 듣고 왔던 친구들은 교실로 들어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공간을 선정할 수 있게 네,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네, 굉장히 널찍한 1.5배 정도 되는 교실에 가운데 일반적인 네, 지식 전달형 수업 그리고 좌우에 언제든지 토론형 할 수 있는 영상 모니터를 통해서 서로 같은 내용들을 송출할 수 있는 형태로 교실 공간을 구축했고요. 맨 뒤쪽에는 언제든지 서서 검색할 수 있는 검색대를 달아놔서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검색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블렌디드 클래스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나오시면 학습 스튜디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네,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연극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러 계셨는데 그 연극 수업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부분들, 활동형 수업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부분들이 네, 책상과 칠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상과 칠판이 없는 그래서 홈시어터를 통해서 네, 영상을 송출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동아리 아이들이 저희 댄스 동아리가 있었는데 춤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 앞에 유리에서 비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춤추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공간은 꼭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이 공간은 소인수 선택 과목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네, 책 수업이라고 하는 조금 작은 공간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인 다양한 선택 과목이나, 그 다음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참여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대학, 고교대학 연계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더 과학 카페라고 하는 네, 가변의 벽지를 활용하는 융합 탐구 교실입니다. 가운데 있는 가변의 벽지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교실 두 개를 분류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선택 과목이 많은 과목들 같은 경우,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들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서도 수업을 하고 보고 계신 것처럼 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에 맞춰서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아이들의 의견만 수합해가지고요.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걸 뭘로 구현할 수 있을지를 찾아봤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자료들 중에서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교실이 어떤 걸까요? 라고 의견을 통해서 단순히 선정하고 만들어졌던 겁니다. 단 하나도 저희들이 창조하고 뭔가 무에서 유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기존에 제시되었던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자료들 중에서 우리 학교의 이야기를 잘 녹여낼 수 있는 공간과 교육과정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네, 선택해서 저희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이런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보고 계신 것처럼 남도 완료라고 하는 제가 오른쪽 위에 유튜브 주소를 올려놨거든요. 그곳에 가서 보시면 저희 학교에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가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활용 사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활용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전달을 드리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수업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도 이 교실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을 공간 도입을 통해서 어떻게 수업이 바뀔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실제 제가 수업했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게 됐습니다. 저는 작년 1학기에 경제, 정치화법, 통합사회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는데요. 경제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소인수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실제로 이 고교학점제 수업이 대학의 수업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학교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들어왔을 때 생각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교과 내용과 교과 방식과 맞지 않았을 때 이 아이들이 변경을 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OT를 해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먼저 선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OT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의 성취 수준을 관찰을 할 것인지, 그러한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 수행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를 알려줬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수업 방식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게 좋은지를 아이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저희는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경제 과목 같은 경우는 교과 내용하고 문제풀이의 이 연결성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 내용을 먼저 배워온 다음에 학교 수업 시간에는 학교 본 수업에서는 이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문제를 저희가 실제로 온라인에서 검색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나와 있는 문제나 혹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선택해가지고 수업을 푸는 형태로 문제풀이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요 부분으로 제가 실제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게 됐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경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는데 실제로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이것도 제가 평가 기준만 명확하게 잘 잡아놓는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평가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네, 본인들에게 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도 실제로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가상의 돈 1,000만 원을 가지고요. 아이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시작과 투자 종점, 시기와 종기를 정해가지고 아이들이 투자하는 그 구간 속에서 얼마의 수익을 냈고, 얼마의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게 됐는지, 저희가 무모하게 도전을 해가지고 뼈아픈 경험을 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가상으로 한번 해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에서도 모의 투자 대회가 있는 것에 착안해가지고 이런 과정으로 한번 진행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 주식 투자도 수익평가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연구가 좀 유의미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도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요. 네, 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어, 저보다는 저희 아이들이 그 수혜를 받게 되는 가장 민감한 나이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도 알고 지내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회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적 연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연구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평가에서 저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평가하고 동료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현장에서 이걸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칭찬을 해주는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수합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교과 세트 기재할 때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게 저희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본인도 본인의 객관화의 객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서로가 서로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줘봤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은 이 자기평가하고 동료평가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지고요. 서로의 칭찬할 거리를 찾아가는 순간부터 그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많이 해소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과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었고요. 네. 아이들도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본인들이 배웠던 것들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기 시작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형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부스를 운영하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또 같이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경제 부스도 한번 운영을 해봤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식을 해보면서 주식이 얼마나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미래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지를 잘 경험하게 돼가지고 실제로 국내와 해외가 어떻게 다른지 모의 주식 시장도 한번 개최해 보면서 배운 친구들과 배우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 차이점도 같이 공유하고 경제란 과목이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공감대도 많이 생기게 됐고요. 또 단순히 이게 2학년 아닌 1학년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지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를 배우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이 아이들하고 수업량이 유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을 위한 교구도 같이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같이 경험을 해봤던 겁니다. 이런 단순한 게임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해본 교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 학년의 이 무학년제의 수업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기도 되게 좋았고요. 이런 과목을 통해서 이런 교과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끼리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선배와 후배 간의 멘토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성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 때는 저희가 정치학업 같은 경우에 아이들하고 의견을 나누다고 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의견을 나누면서 이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배웠던 저희의 지식이
바로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분반에서는요. 그래서 그럼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럼 우리가 실제로 배운 개념을 중심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회 참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사회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가 이 지역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네, 캠프에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그 관련된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 연구한 내용을 통해서 사회탐구 캠프에 네, 도전을 했었는데 저희 참여했던 팀이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네, 많이 합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의미한 또 네, 성과를 가져오는 장점까지 이루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서 결론은 수업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왜 교실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 참여형 수업이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서로 같이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찰과 제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담당자가 된다면요. 첫 번째로는 역량 강화 연수를 굉장히 활성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관리자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계시는 여러 동료선 교사분들이 네, 듣기는 했는데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마다 이걸 여러 번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또 반대 의견을 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 도입 취지와 목적, 공간대 형성을 위한 부분에 좀 더 역량을 실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착수되는 과정, 네, 준공이 되고 시공이 되는 그 과정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초반부에는 역량 강화 연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TF팀을 이원화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너무 많은 부분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듣고 가려고 하니까 이걸 수합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공간의 연계성 같은 경우 어떤 과목의 수업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은 교사 중심으로 TF팀을 운영해 볼 것 같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퍼실리테이터라는 촉진자분들과 그다음에 학생 중심으로 공간을 구축해가지고 이 사용 빈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원화적인 TF를 운영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 학생 동아리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이 공간 조성 관련된 업무를 분할해 가지고 다 이렇게 업무를 네, 추진해서 결국 이 사업이 학생 모두가 함께한 사업으로 완성을 시켜주면 우리가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학생 주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도 본인들의 자아 효능감이나 유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빨라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꼭 이 사업을 통해서 고교 학점제 본격 적용을 할 때 우리 학교가 그 어느 학교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능주고등학교 교사 정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